오늘은 Q&A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작곡가가 되는지 어떻게 프로 작곡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Q&A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괜히 막. 그러게요. 그렇죠. 요즘 찍는 거 전부 다 거의 다 Q&A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게러지 밴드도 Q&A였고. 그렇죠. 끼 맞추는 거죠, Q&A. 아, 콘텐츠가 없나? 제일 이제 많이 올라갔던 질문 중에 하나죠. 말씀드렸듯이 작곡가 지망생들 이제 어떻게 곡을 팔고 어떻게 직업적으로 자기 작곡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되는 방법이 그런 질문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근데 작곡가가 된 지 좀 오래됐잖아요. 저희 셋은 어떻게 보면은 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네. 어떤 좀 새로운 음. 젊은 피를 수혈받고자 지금 이 시기에 더 대답을 맞게 해줄 수 있는 저희 신예 작곡가, 브루모트리의 신예 작곡가죠. 이너차일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노트리에 2018년도에 입사하게 된 이너차일드입니다. 입사. 오. 이거 회사죠, 그쵸? 브루모트리가. 네. 입사가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약간 신인 뭐 이런 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했죠? 내 중에 제일 활발해. 맞아요. 나이에 비해 진짜 많은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린 다 알지만 몇 년생? 제가 98년생. 그럼 지금 22살인 거죠? 네, 네. 야 만나 있어. 30살. 만나이 안 쓰면 이 형 내년에 마흔이야. 아유. 괜찮아요, 저는 만나요. 첫 입봉이 몇 살이었어요? 첫 곡을 발표한 게? 제가 그 구추라는 아티스트랑 했던 게 재작년에 이제 20살? 네, 20살? 네, 20살 때 처음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대박이다. 저작권 협회 이름을 올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 흔하지 않잖아요. 오늘 콘텐츠랑 좀 안 맞아. 신동이잖아, 신동. 오늘 약간 작곡 영재 이런 느낌. 폭천재인데? 형 22살에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음악 아예 건반 칠 줄도 몰랐어요. 첫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네, 제가 이제 어. 2017년에 처음으로 맡았던 이제 구추라는 아티스트 네. 작업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때 제 가이드를 주로 도와주시던 형님이 계셨어요. 아, 네, 네. 그분도 이제 작업을 제가 했었는데 네. 이제 그분이 작은 소속사를 이제 운영하고 계셨어가지고 이제 아, 그 안에 아, 본인 직접? 아니 이제 그분이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같은 소속사에 계신 구추 형을 이제 프로듀싱을 저한테 아, 소개를 해주시고 지인의 소개를 알게 돼서 네, 지인의 같이 소개로 가이드 알게 해주시다. 그러면 그 전에 음악을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작곡 미디를 시작했던 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악기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는데 뭐 피아노나 기타나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용감한 형제분님의 인터뷰를 보고서 아 나도 한번 그러면 작곡을 시작을 해볼까 하는 영감을 생각이 갖고. 네 그렇게 해서 막 진짜 무작정 낙원상가를 가서 그 전에는 그럼 뭐 네. 음악을 뭐 한 게 아니었고 전혀. 네 그전에는 그게 중학교 때라고요? 네 그럼 맞아요. 뭐 하긴 뭐 시작하는 건 빠른 나이네요. 네. 그래서 낙원상가를 그냥 찾아갔어요? 네, 무작정 가서 국제미디 가서 이제 직원분 추천으로 이제 뭐 장비를 몇 개 사서 그때 산 게 뭐였어요? 그때 샀던 게 이제 88 건반 커즈할 거랑 그다음에 M-Audio 패스트 트랙 프로 저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맞아요. 네. 그거랑 이제 마이크는 뭐 MXL 2006 막 이런 거 사서 중학생인데 부모님이 좀 그러니까. 도움을 주셨고. 네, 그때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와, 멋있다. 왜냐면은 반대하시는 부모님도 많잖아요. 음악 한다 맞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근데 중학교 때인데도 빨리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본인의 행동력도 좀 뒤지고 홍 작가님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나이에 활동하는 작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또래가 그래서 보면 가끔씩 녹음할 때 막 아티스트들이 성국이보다 대부분 형인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죠. 누나인 경우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재밌는 오히려 것 같아요. 본인보다 동생 보기가 더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요즘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 어린 아이돌 친구들, 네. 신인들 아니면은 네, 네. 요즘 나는 점점 이제 오빠 소리랑 형 소리 듣기가 어려워지는데. 근데 그 어찌됐든 아까 전에 실용음악과 얘기를 왜 했었냐면 혹시나 이제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입시는 중요하잖아 어릴 때. 네, 그렇죠. 근데 실용음악과를 꼭 가야만 대중음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면 너무 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거의 모든 목표를 잡을까봐. 그게 필수는 아니다. 네, 필수는 아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실용음악과 졸업생이 다 필드에서 일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 네. 퍼센트가 심지어 크지 않잖아요. 졸업생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필드에서 뭐 일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갑자기 이렇게 갑툭튀한 친구들이 막 일을 하지 않나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본인이 정해야 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길을 계속 잡아가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누가 정해주지 않잖아요. 이제부터 작곡 갑니다. 이렇게 자격증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본인은 언제부터 프로 작곡가라고 부르게 됐나요? 생각하게 됐나요? 저는 근데 프로 작곡가라는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어폐가 좀 있네. 조금 어. 간지러워요. 그럴 수 있네. 네. 그냥 전업 작곡가? 라는 말이 좀 더 맞지 않나? 맞아요. 좀 애매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쓰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우리가 그 전업 투자자는 아니잖아. 아니듯이 이것만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저는 전업 작곡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곡을 팔았다 안 팔았다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이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욱 작가님께 이게 사실 애매하잖아요. 본인이 내가 어느 순간 나는 프로 작곡가다! 딱 이렇게 자기가 선언하는 순간은 없잖아요. 전 사실 있었어요. 언제요? 전 입봉하는 순간 나 프로 작곡가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 여기에서 궁금한 게 다들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이너차일드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자기 곡이 딱 발매가 되고 처음으로 입봉을 딱 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았잖아. 맞아요. 그지? 저작권이 엄청 들어오고 맞아요. 이제 나 프로 작곡가야 딱 이러고. 다들 있는 거. 근데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현실은 진짜 막 300원, 뭐 2,000원.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나는 좀 작곡가라고 나를 소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쯤이었나요? 저는 이제 스무 살 때였나? 그 윈엔터테인먼트라는 네. 신생 그 중소 기획사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듀서로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진짜 화려하네 벌써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수록곡들 작업하고 멤버들 뭐 티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활동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 회사는 보는 안목이 막 좋은 회사는 아니었나 봐요, 그죠? 성우 작가님이 그냥 쓴 걸 보면 그죠? 그냥 막 큰. 저도 정말 운 좋게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쪽으로 이제 작곡가다라고 본인 스스로 좀 마음 다하게 됐구나. 네, 프로듀서로 일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는 그러면 회사에 아예 소속된 직원인으로 그렇죠. 네. 월급을 받았어요? 네, 그럼 정직원으로 월급도 들어오고. 얼마 받았어요? 그때 200 정도 받았어요. 괜찮나요? 괜찮네. 근데 완전 개고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힘들었죠. 근데 고생 안 해본 것처럼 보여요. 평소에 하는 고생에 비해서는. 근데 사실 이게 지하부터 5층까지 청소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작이라면은 아무래도 등용문 역할을 하는 곳이 있군요. 이번 주는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대중작곡가의 딜레마 올바른 자세이기도 해요 사실상. 정의 아닌 정의를 하고 싶은 게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 흔하지 않은 케이스고 작곡가로서 항상 조언을 조급해하지 말고 그 시간은 차라리.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아서 낙하산 잘 떨어져서 힘들지 않았어요.